안녕하세요. 2026년 3월 6일 정말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한 시장에서는 거의 10년 만에 가장 큰 축포가 터졌는데 다른 한쪽에선 공포가 가득했죠. 아니 어떻게 하루 사이에 이런 극과 극의 상황이 펼쳐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바로 그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이게 오늘 상황을 딱 보여주는 건데요. 한국 코스닥은 무려 14% 넘게 폭등했는데 미국 다우존스는 반대로 1.6%나 빠졌습니다. 말 그대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달려간 거죠. 한쪽은 10여 년 만에 최고의 날을 보냈고 다른 한쪽은 지정학적 공포에 떨었습니다. 바로 이 극명한 차이,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죠. 우선 아시아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10년 만에 가장 뜨거운 랠리가 펼쳐졌던 곳, 바로 한국 시장부터 시작해 볼게요. 한국 시장이 그 전날까지 좀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반등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건 말 그대로 하늘을 향해 쏘아 올린 것처럼 역사에 남을 만한 V자 회복을 보여준 겁니다. 당시 언론 기사들을 보면 롤러코스터라는 표현이 정말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럴 만도 하죠. 하루 만에 시장이 이렇게까지 극적으로 움직였으니 투자자들 심장은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자, 이 숫자를 좀 보세요. 플러스 14.10%, 하루 만에 코스닥 지수가 14% 넘게 올랐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오른 게 아니죠. 말 그대로 폭발했다고 봐야 합니다. 코스피도 가만있지 않았어요. 무려 17년 만에 하루 상승폭으로는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아니 대체 누가 그리고 무엇이 이 믿기 힘든 상승을 만들어낸 걸까요? 그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 동력이 있었습니다. 첫째,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말 무섭게 사들였어요. 한 보도에서는 사자처럼 달려들었다고 표현할 정도였으니까요. 둘째, 개미라고 불리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도 엄청났습니다. 이 반등에 아주 크게 베팅을 했는데 그게 정확히 맞아떨어진 거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건 바로 분위기였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잠잠해질 거라는 기대감이 퍼지면서 지금이 기회다 하는 심리가 시장을 완전히 뒤덮어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한국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바로 그 시각, 지구 반대편 뉴욕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넘어가 보시죠.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의 흐름이 180도 바뀝니다. 한국 투자자들이 이제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털쳐냈던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월스트리트는 정통으로 아주 세게 강타한 거죠. 구체적으로 이런 뉴스들이 문제였습니다. 미국이랑 이란 사이에 지상전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공포, 중동에서 유조선이 공격받았다는 속보, 이런 헤드라인들이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든 겁니다. 아, 이러다 전쟁 나면 유가 폭등하고 그럼 인플레이션 다시 오는 거 아니야? 이 불안감이 시장을 덮쳤고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역시나 기름값이었습니다. 보세요. 하루 만에 국제 유가가 9%나 뛰어올랐습니다. 이건 시장 전체의 인플레이션 공포라는 거대한 충격파를 던진 것과 같았어요. 그리고 당연히 주식시장에서는 일단 팔고 보자는 움직임이 확산될 수밖에 없었죠.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할 것 없이 주요 지수들이 모두 파랗게 물들었죠. 그런데 이 공포는 단순히 주식시장에서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금융 시스템 전체에서 거대한 돈의 대이동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보통 이렇게 시장이 불안해지면 투자자들은 본능적으로 안전한 곳을 찾게 되죠. 주식처럼 위험한 자산에서 돈을 빼서 어디론가 숨기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바로 안전자산으로의 도피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 가치를 지켜주거나 오히려 오를 거라고 기대되는 자산, 이게 바로 안전자산이죠. 그렇다면 그 많던 돈들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의 승자들을 한번 만나보시죠. 자, 결과를 한번 볼까요? 역시 전통의 강자 금값은 올랐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니까요. 그리고 흥미로운 건 비트코인인데 ETF를 통해서 자금이 꾸준히 들어오면서 역시나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의외의 결과는 바로 미국 달러였어요. 보통 위기가 오면 다들 달러를 찾는데 이날은 오히려 유로에 비해서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글로벌 자금 흐름이라는 게 정말 한 가지 공식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왜 같은 날 한국과 미국 시장이 정반대로 움직였나 하는 미스터리는 어느 정도 풀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롤러코스터가 여기서 멈출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뉴스 헤드라인에서 훨씬 더 중요하고 구체적인 것, 바로 경제 데이터로 옮겨가고 있거든요. 앞으로 며칠이 정말 중요합니다. 시장의 방향을 완전히 결정지을 수 있는 핵심 데이터들이 줄줄이 발표될 예정이거든요. 당장 미국의 고용보고서가 나오고요. 이어서 한국의 1분기 GDP, 그리고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됩니다. 이 세 가지 지표 모두 전문가들이 중요도 별 3개를 매기는 것들인데 말 그대로 우리 경제가 지금 얼마나 튼튼한지, 인플레이션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신호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시장은 지금 칼날 위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이 데이터들이 시장을 구원하는 동아줄이 될까요? 아니면 벼랑 끝으로 미는 마지막 손길이 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발표될 숫자들을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